한자여기 낱말 이야기 499번째 시간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괄호라는 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괄호를 친다, 이렇게 괄호를 묶는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아, 괄호가 한자말인가? 그렇죠. 한자말이니까 제가 가져왔겠죠. 아, 우리말은 아니다. 네. 별로 이렇게 생각해 보지 않았을 거예요. 괄호. 그래서 왜 이것을 괄호라 하는지 막 그렇게 생각을 잘 안 해보시겠지만 오늘 괄과 호라는 글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괄은 묶는다는 뜻이에요. 아, 그렇지. 괄호로 묶는다 하니까 묶는다. 호는 활호다. 활호다. 자, 그러면 묶는다는 것은 무엇을 손으로 묶음으로 손 숫자가 들어가겠죠. 네,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혀설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글자를 보면, 옛 글자를 보면 혀설과는 계열이 다른 글자예요. 지금 모양은 똑같지만은 원래 따지고 보면 좀 다른 글자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이 혀설자와 닮은 이 글자를 이러한 글자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면 각시시죠. 각시시라는 것은 어떤 칼을 뜻하기도 한다. 나이프, 칼을 뜻하기도 하고, 또는 어떤 사람은 뭐 나무 뿌리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일단 칼로 보겠습니다. 칼을 보는데 아래에 이제 열십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Y자형으로 된 뭔가 구멍을 뚫는 칼이다, 이렇게 하고, 이 입구자는 구멍이다. 이것을 뚫는 구멍이다. 막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학자들마다 뭐 뜻이 생각이 다르므로 맞다 옳다 할 수는 없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끝이 구부러진 모양의 조각 칼이다. 그리고 구멍을 판다, 그런 뜻이 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묶는다라는 것은 별로 이해가 잘 안 돼요. 저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이 묶을 괄이다. 우리는 그 정도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묶는다. 호는 활이다. 활을 이렇게 쏘는 활이에요. 그래서 활공자가 들어갑니다. 오른쪽에는 이제 오이과자인데, 오이라는 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러한 모양의 오이가 있죠. 네, 일반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좀 둥글다. 뭐 과일 같은 것 중에 둥글지 않은 거 별로 없죠. 네.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오이라는 거는 이렇게 모양이 조금 둥글긴 한데 이렇게 굽어 있다. 좀 굽은 모양이다. 그래서 이 글자가 단독으로 쓰일 때는 오이를 뜻하지만 다른 글자와 합쳐서 새로운 글자를 만들 때는 좀 굽어 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본 바탕에. 그래서 활 자체가 좀 굽은 모양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활 자체가 굽었다. 그래서 이것이 활 부분 중에 한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에 괄호라는 뜻은 아주 간단합니다. 국어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묶음표. 예, 묶는다는 그런 뜻이 괄에 있기 때문에 그냥 묶는 표입니다. 그럼 호는 뭐냐? 어떤 표시다는 뜻이에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문장 부호 같은 것에 볼 때 그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표시다. 뜻은 호다. 뜻은 이런 것이다. 굽은 표시다. 이제 이렇게 되겠죠? 네. 자, 이제 앞에서 제가 이 괄과 관련된 얘기에 이 글자라고 했는데, 이 괄은 어쨌든 어떤 자루의 끝을 이렇게 Y자 모양을 묶는다. 이렇게 설명한 학자가 있으므로 여기에서 멈추겠습니다. 이 글자에 대해서는. 그런데 사실 상당히 많이 씁니다. 우리가 일괄한다. 하나로 묶는다는 게 일괄이죠. 총괄한다. 전부 묶는다는 게 총괄이죠. 포괄한다. 다 싸잡아서 묶는 게 포괄이고, 개괄한다. 대략 간단히 묶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또 우리가 신체 부위 중에는 관략근이라는 게 있죠. 관략근. 예, 학문 부분에 관략근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입이나 이런 부분에도 관략근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가 이렇게 묶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이것 자체가 구멍을 판다는 뜻이 있다 했죠. 여기에 또 칼이라는 것도 또 긁는 것입니다. 파는 것입니다. 그래서 긁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또는 부빈다는 뜻이 있어요. 많이 쓰지는 않지만은 이 사자성어는 많이 씁니다. 괄목 상대한다. 사람을 상대한다. 상대하는데 어떻게 상대하느냐? 괄목 상대한다. 목은 눈이죠. 눈을 부비고, 저 사람이 너무 변했어. 어제까지 그렇지 않았는데 사람이 확 변했어. 다시 봐야 돼. 그 사람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때 눈을 부비고 상대하는 것을 괄목 상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괄에 나오는 오른쪽에 또는 왼쪽에 혀설자는 혀설과는 계통이 다른 글자다라는 그 정도만 우리가 알겠습니다. 자, 오이과자가 이제 활호자에 나왔는데, 이 활호자에 오이과자가 붙죠. 자, 오이는 조금 둥글다는 그런 뜻으로 얘기했습니다. 근데 아들자를 붙이면 외로울 고다. 어버이가 없는 자식을 고아라고 하죠. 어버이가 없는 사람을 고라고 합니다. 왜 아들인데 어떤 아들이냐? 어버이가 없는 아들이다. 그런데 왜 오이를 붙였느냐? 이렇게
어버이가 돌아가셔서 등을 구부리고, 오열가자는 굶뜬다는 뜻이라고 했죠. 등을 구부리고 외롭게 우는 사람을 나타내는 글자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아다. 어버이가 없는 사람을 고아라 하죠. 고독이다. 어버이가 없는 사람이고 자식이 없는 어버이를 독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예전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입구자를 붙이면 운다는 뜻이에요. 울고. 이것도 혼자 외롭게 운다고 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일단 발음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네. 우리가 잘 안 쓰지만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고지성, 고고의 소리를 울린다. 아기가 태어났을 때 응애 하고 이제 저 소리를 고고의 소리라 합니다. 네. 우는 소리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활호다. 이때 어디에 또 많이 쓰냐면 원호.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수학 시간에 보면 원호가 있습니다. 원이 있는데, 그렇죠? 원이 있는데 여기서 일정 부분 여기를 호라고 한다. 이런 이제 배운 기억이 있을 거예요. 호도다. 예, 여기에서 이루는 각도를 얘기한다. 호도, 각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개사슴로 큰 개 견자를 붙이면 이제 짐승이죠. 여우호다. 여우호. 왜 여우호에 이걸 붙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우도 외로울까요? 아니면 여우 꼬리가 이렇게 오이처럼 닮았을까요?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어쨌든 여우하면 꼬리 친다는 게 많이 나오죠. 구미호. 꼬리가 9개 달린 여우를 구미호라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아까 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수학 시간은 아닙니다만 가볍게 들어주세요. 자, 이렇게 원이 있습니다. 원이 이렇게 있는데 중심이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여기를 잘랐을 때 이걸 현이라고 합니다. 현. 그리고 이 부분 이것을 호라고 합니다. 그렇죠? 원호. 그렇죠? 이 원둘레를 일정한 지점에서 일정한 지점까지 자른 것을 다 호라고 합니다. 이렇게 굽어 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 선으로 연결한 것은 현이라고 합니다. 일단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요. 현과 호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은 활 모양이다. 활골이다. 활골에 둥근 것이 있고 이렇게 선으로 연결한 것이 있다. 그것이 현이다. 이렇게 부채꼴이 만드는데 이것은 이제 호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죠.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이것 때문에 그것이 중요하다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현달, 상현달이라고 얘기합니다. 상현달, 하현달. 그렇죠? 달이 있는데 어떤 거문달, 초승달, 반달, 상현달, 하현달이 있습니다. 상현의 현자가 이것을 씁니다. 그러면 상은 뭐냐? 위상자를 씁니다. 위상자. 하현달은 하나 아래하를 씁니다. 상현달이라는 것은 현이 위에 있다. 이 달에 보면 이것이 활골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현. 현이 전체적으로 볼 때 위로 있다. 여기서 현이 되겠죠. 현이 아래쪽에 있다. 이것은 위쪽으로 볼 수 있고 이것은 아래쪽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은 현이 아래쪽으로 향한 것이 하현달이고 현이 위쪽으로 향한 것이 상현달이다. 이렇게 하면 한자를 알면 상현달이다, 하현달이라는 것을 아이들이 잊어버릴 수가 없겠죠. 한자를 가르쳐주고 그래서 이런 이름이 붙었다라고 하면 그렇죠. 그래서 현과 호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자, 이제 이 현이라는 글자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자는 오늘 나오는 글자는 아닙니다만 활과 관련된 현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실사를 얹은 또 현이 있습니다. 두 개 다 발음은 현인데 왜냐? 오른쪽 글자가 현이죠. 금을현, 누르왕 할 때 현자입니다. 이것도 이제 물론 좀 실과 관련된 것입니다. 시를 쓰면 악기줄 현이고 활궁을 쓰면 활시위 현입니다. 활시위, 활을 잡아 당기는 현, 아까 앞에서 얘기한 이것이 시위가 되겠죠. 시위를 떠났다 할 때 이 시위를 떠나버렸다는 그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 현과 이 현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실사는 이렇게 현악기, 그렇죠. 시를 걸어 놓은 악기다. 그것이 현악기죠. 현악기에 현은 악기줄 현을 쓰고 활시의 현은 활궁자를 써서 만드는 글자다. 이렇게 되겠죠. 조금 보면 이게 뭐 현악기 할 때 이 글자를 쓰면 틀리게 되겠죠. 그렇죠. 자, 이제 제가 보너스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좀 좋아해가 옛날부터 심심하면 사진을 느꼈는데 사진을 들키다 보니까 묶음표가 나왔겠죠. 괄호, 그래서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 이런 게 있죠.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순우리말 이름이 있어요. 한자말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은 손톱 묶음이라 한다. 손톱처럼 생겼다 해서 손톱 묶음이다. 이것은 중괄호는
이거 활처럼 생겼죠. 그래서 활장묶음이라고 한다. 대관로는 이렇게 꺾었다 해서 꺽쇠 묶음이라고 한다는 것을 제가 문장부호를 옛날에 좀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오늘 관로를 하니까 이것이 생각이 나서 세 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게 순우리말 그 이름을 찾으면 상당히 재미있는 것이 많습니다. 네. 오늘 괄호라는 말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